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본다고 친다면 T1이 있고 T2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프라이머리 쪽에 있는 요 I1 소스가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I1까지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I2는 T1에서 T2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지가 돼요. 얘가 I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거죠. 자, 1번 일단은 오른쪽이 오픈이 되어 있죠, 여기가. 그죠? 맞죠? 오픈이 되었으니까 여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두 개로 나눴잖아요. 셀프 인덕턴스에 의한 거랑 그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거 두 개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오픈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커런트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왼쪽은 오로지 뭐만 있어요? 셀프 인덕턴스의 의한 값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전력을 구해볼게요. P1의 T는 V, T의 IT인데 일단 1번이니까 1번 내버 씁시다. 두 개 곱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오로지 셀프 인덕턴스에 의한 거 DT분의 DI1 T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뭐겠죠? I1의 T가 될 겁니다. 그리고 V가 셀프 인덕턴스만 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쵸?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에너지는 여러분 뭘로 알고 있죠?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맞죠? 네. 자,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곱해봅시다. 자, 우린 이제 2학년 2학기니까 유식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저장된 에너지는 0에서 T1까지 갑니다. 1까지 L1 DT분의 DIT 1 그 다음에 I1의 T DT로 해주면은 요 프라이머리 쪽에 저장된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은 DT랑 DT랑 사라졌네요. 그럼 미소는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쵸? 네. 마저 네. 계산하면 0에서 T1인데 L1에 I에 T에 DI T만 남잖아요. 그렇게 됐죠. 맞죠? 네. 그럼 DT가 이걸로 변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서 T1이 아니라 이제 뭘로 변해요? I1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0에서 T1까지 갈 때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죠? 0에서 I1까지 변했죠? 네. 그죠? 그래서 T1 대신에 이제 요 오른쪽에 얘에 맞춰서 I1으로 우리가 변신을 시켜줍니다. 그죠? 네.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최종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얘가 T1까지 갔으면 얘는 값이 뭐가 돼요? I가 되죠. I1이 되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네. 다이어트는 얘를 그냥 올리고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 L1에 I1에 제곱이 되는구나 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게 언제? 0에서 T1까지 갈 때. 그리고 세컨더리 쪽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오픈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전류가 0이니까 당연히 전력도 0이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0에서 T1까지는 왼쪽에 있는 것만 얼마?
제곱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봐봅시다. 이번에는 T1에서 T2를 볼게요. T가 T1에서 T2일 때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류 원소수를 붙여요,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I 값을 I2까지 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가 생길 거고, 오른쪽에는 셀프 인덕턴스에 의해서 전력이 생길 거고, 또한 왼쪽에서 유도되는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 T1부터 I1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쪽에서 전력이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셀프 인덕턴스만 생길 겁니다. 맞나요? 우리가 V를 계산할 때 두 가지가 나눴었잖아요. 그죠? 셀프랑 무처리랑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쵸? 얘는 뭐가 됐어요? L1 DT분의 T I1 얘는 M DT분의 D I2에서 상대방 쪽에 의해서 변하는 게 된 거죠. 저 네. 반대편의 전류의 변화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I1이 멈췄기 때문에 이 오른쪽 입장에서는 또 뭐만 남아요? 셀프 인덕턴스만 남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T1에서 T2도 갈 때 오른쪽은 뭐만 돼요? 똑같이 2분의 1 L2의 I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I2가 변했으니까 요 왼쪽 프라이머리 쪽에 새로운 전압이 유도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가 유도가 돼요? 여기 T1과 T2 사이일 때 V1T는 뭐가 돼요? 두 가지가 있겠죠? L DT분의 D I1 T 더하기 M DT분의 D I2 T가 되는데 얘는 뭐다? I1이 콘스턴트니까 0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얘는 남아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V1T T가 T1에서 T2 사이일 때 V1T 그 다음에 I1T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워 계산하면 얘는 MDT분의 DI2T 곱하기 I1T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계산하려면은 얘를 갖다 0에서 0이 아니지 T1에서 T2까지 계산해 주죠. M DT분의 DI2T 곱하기 I1T의 DT를 해주게 됩니다. 맞죠? 그쵸? 네. 자, 이때 I1T는 뭐로 됐어요? I1T는 계속 컨스턴스 값이니까 너는 그냥 I1이구나. 라지 I1 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랑도 지워지니까 T1과 T2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때 해당되는 I2 값으로 변신하겠죠. 그죠? 자, T2일 때 I2 얼마? 0. T1일 때 I2 얼마? I2 0이고 T2일 때 I2는 I2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아, 얘는 M, I1, 그 다음에 요거 다 하면은 I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I2, T2가 된 순간 총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유도된 거. 요 세 가지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2분의 1, L1, I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L2, I2의 제곱 더하기 M, I1, I2가 될 겁니다. 맞나요? 교수님, 맞죠? 그 유도된 에너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와 얘는 서로 저 반대편에 있는 거에 전류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되는 거는 이건 알겠죠? 네, 거긴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오른쪽 거를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그냥 계산할 때는 I1T였잖아요, 그죠? 근데 T1부터 T2까지 가니까 얘는 계속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상수를 가지잖아요. 얼마? I1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DT가 서로 사라졌으니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죠? 그래서 T1일 때 I2 얼마? 0이고 T2일 때 I2는 라지 I2니까 아 얘랑 여기서 I2까지 변수가 T 대신에 이제 I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T1에서 T2 사이에 에너지가 두 개 있는 건가요? T1에서 T2 사이에는 얘 자체가 일단 에너지가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유도된 전류, 유도된 전압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만큼에 대해서는 얘의 에너지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류가 전혀 안 흐르니까. 그 다음에 전류는 딱 붙이고 나면은 얘에 의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될 거고 또한 여기서 이쪽으로 또 유도가 되겠죠. 유도된 것에 의해서 또다시 에너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맞죠? 교수님, 그럼 정속 전압은 왼쪽에만 붙여야 되는 거죠? 이때는 아니 둘 다 붙는데 둘 다 붙어요 당연히. 자 점이 여기 있다 확인할게요. 둘 다 이렇게 붙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 m 곱하기 dt분의 d 반대편 전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게 됐을 때 우리가 얘만 오른쪽 오픈된 상태에서 얘만 올렸을 때는 여기만 이쪽 유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전류가 흐르는 곳이 차단됐으니까 오픈이니까. 전류 자체가 0이죠. 화면 끊어졌죠? 네. 다시 잠깐만. 자, 무슨 말 알겠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오픈된 인터넷이 엄청 느리다. 자, 오픈된 상태니까 얘가 이쪽으로 아무리 뭐 볼테이지를 유도를 한들 안 한들 여기 쪽에 지날 수 있는 커런트가 없잖아요. 애초에 길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도 물론 붙어야 되는데 붙으나 안 붙으나 얘는 그냥 파워가 0이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I1이 쭉 올라와서 라지 I1으로 유지가 되니까 DT분의 D I1 얘가 상수니까 여전히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전류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쪽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올려봤을 때 이 순간은 어떻게 돼요? 이 순간은 자기 자체도 셀프 인덕턴스가 있으니까 자기 자체도 에너지를 저장을 하지만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이 여기에 유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단 이때 I1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거는 없는 거고 셀프 인덕턴스 자체 없는 거고 그렇죠? 큰일 났네. 그래서- 처음에 저장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장된 거 네. 이게 처음에 저장된 거 이게 T1까지 저는 내가 얘가 T1부터 T2까지 얘도 T1부터 T2까지 저장된 거 그러면은 저기 T1부터 T2 사이에는 I1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인덕터에서의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은 소실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실되려면 저항이 있어야 돼. 지금 저항 하나도 없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저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셀프 인덕턴스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 오른쪽 그 다음에 무철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가 저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죠? 자, 근데 만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면은 유도된 전류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를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 경우는 전체 에너지가 마이너스 MI1, I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는 뭐에 따라 정해져요? 여기는 점이나 그러니까 턴을 어느 쪽으로 감았냐 아니면 전류를 어느 쪽으로 흘렸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전류 값을 변환시켰을 때 총 저장된 값은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1번이거나 2번이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총 저장된 에너지 합은 위의 모양처럼 나타납니다. 위의 모양처럼 나타나는데 우리는 또 아니 문제는 뭐예요? 얘는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겠죠. 저장되는 값이니까. 맞죠? 네. 자, 여기 앞에 거는 헷갈리는데 이걸 대문자로 바꿉시다. I1, 아예 새로 씁시다. L1, I1 제곱 더하기 2분의 1 L2, I2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 I1, I2. 자, 이게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최소값을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얘는 플러스는 아니겠죠?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겠죠?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산술 기하 평균을 해볼 거예요. 자, 산술 기하 평균 뭐죠? 산술 기하 평균 뭐예요? 여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거는 기하 평균보다 크다. 산술의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다. 라는 거 본 적 있죠? 네. 그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쟤는 뭐보다 크다? 2 루트 4분의 1의 L1, L2, 그 다음에 I1, I2
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고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2랑 4분의 1이 빠지죠. 따라서 뭐만 남아요? 루트 L1, L2에 I1, I2 빼기 M, I1, I2는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I1, I2는 다 뭐예요? 상수니까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요? M이라는 거는 L1과 L2의 기하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처 인덕턴스는 제가 그 무처 인덕턴스가 아무리 커봐야 L1 곱하기 L2의 루트를 씌운 것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처 인덕턴스의 이 M은 뭐예요? 저 M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저쪽에다가 더 많은 볼테이지를 유도를 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전력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을 때 언제예요? 이거가 최대가 될 때가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저 M이라는 거는 아무리 커봐야 루트 L1, L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거가 현실적으로 분의 M이 된다고 친다면 일종의 우리가 퍼센트처럼 60%, 70%가 최대치의 몇 프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K라는 변수를 써준다. K라는 거는 결합 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합 계수 이야기하고 결합 계수 그 말 그대로 커플링 코 에피션트 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계수라는 걸 봤을 때 K 값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1이죠. 그죠? 저 네. M이 아무리 커봐야 루트 L1, L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결합 계수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계수가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1이 되었을 때를 우리는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플럭스가 다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K 값이 0과 1 사이를 가지는 이유, 최대값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그때 말씀드렸죠? 뭐였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있는 플럭스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플러스 이렇게 돌아주면 좋을 텐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100% 여기 네.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저 안쪽에 갇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전에 우리가 계산할 거 얘 보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다 이렇게 돌아서 플러스가 왼쪽 프라이머리 쪽이랑 세컨더리 쪽이 다 공유가 100%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얘 자체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저게 빠져나갔을 때 결합계수가 최대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합계수를 0에서 1로 재는데 얼마나 강하게 두 개가 자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 K 값이 되는 겁니다. K 값, 결합계수. 1인 게 좋겠죠? 0이면 뭐예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결합계수가 유도가 되고 이거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그럼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자, 결합계수가 0.8이다
라고 뒀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가 돼요? L1과 L2를 줬어요. 이거 줬으면은 우리는 M을 쉽게 유추해 주면 되겠습니다. 0.8 곱하기 루트 L1, L2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우리 앞에서 풀 때 요 M 값을 따로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M 값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에너지 쪽으로 봤는데 결론은 무추얼 인더턴스는 제 아무리 커봐야 루트 L1, L2보다 작다. 그리고 작아지면 작을수록 효율은 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변압기를 쓸 때 이상적인 변압기를 많이 써요. 이상적으로 가정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처럼 계산해도 무방한데, 자, K값 입장에서 봤을 때 K가 1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서 만들어낸 모든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세컨더리로 넘어오는 이럴 때, 두 개의 플러스를 100% 공유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했고, 이상적인 변압기가 지금 새롭지가 않은 게 우리가 앞에서 변압기가 이상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을 통해서 쭉 유추를 해나갔죠.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일 때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 뭐라고 했죠? 말 그대로 변압기. 전압을 변화시켜 줄 때 사용을 한다고 했죠. 맞죠? 자, 네. 여기가 지금 여러분 집입니다. 여기는 최초의 전기를 만들어낸 지점이에요. 자, 전기를 만들어낸 지점에서 집까지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에서 여러분이 가전기기도 틀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때 네.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낮춰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높여서요. 높여서 보내는 이유가 뭐죠? 전력 손실은 뭐에 비례하다? 전력, 전력 손실은 전류. 그렇죠. I 제곱 R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을 보낸다고 해도 요 I 값을 최소화시키려면 뭘 해주면 돼요? 전압값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 보낼 때 우리는 송전이라고 부르고요. 다 돌아와서 집에다가 분배할 때는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볼트가 어때요? 꽤 높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집으로 네.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볼테지가 변하네. 이만큼이 이렇게 변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해서 높였다 낮췄다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송전소, 배전소 이건 아마 못 볼 거예요 이제. 뭐 시골 내려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여기 있는 게 다 우리가 배운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근데 요 안에서 끝냅시다. 뒤에 뭐 새로운 내용 없이 근데 여기서 끝냅시다. 요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아는 얘의 전압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를 뭘 조작하면은 전압이 바뀔까? 나는 여기가 220V인데 얘는 110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시간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우선수요. 응? 네, 시간에 다 있습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뭔지 기억하죠? 반대편의 유도의 전압은
그쪽에 지나는 쇄교 자속의 시간 변화율과 같고 요때 요 마인드 플러스가 프라이머리랑 세컨드리랑 일치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쪽으로 갖다 넣어놓고 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뮤추얼 인더스턴스가 된다. 기억나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만 바꿔볼게요. 좀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봅시다. 이게 뭐죠? 전압이. 프라이머리 쪽에서 인더스에 의한 전압값이죠. 맞죠? 네. 그러면은 V2와 얘는 뭐가 돼요? V1이 되겠네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에 I1을 걸어서 이쪽에 V2라는 게 걸렸다고 쳐봅시다. V1이고 이렇게 되면은 요 상태죠. 요 상태. 세컨더리 쪽에서는 V1 쪽에다가 전혀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과 V2의 관계는 뭐가 돼요? N1분의 N2 V1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여기다가 나는 220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얘를 110으로 낮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V2죠. 얘는 220입니다. 그럼 N1분의 N2가 뭐가 되면 돼요? 2분의 1이요.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그럼 결국에 뭐 한다는 소리? N1보다 N2, N1이 만일 100번 감겼으면은 N2는 몇 번? 50번만 감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내가 몇 번을 감았느냐에 따라서 이 감겨있는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 유도되는 전압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경우 뭐예요? 프라이머리 쪽에 감겨있는 턴의 개수와 세컨더리 쪽에 감겨있는 턴의 개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볼테이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N1과 N2 갖고 우리가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명칭을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붙여주냐? 얘는 턴수라고 턴 비율, 턴 레이시오 라고 하고 권선 수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스몰 n을 써줄 거예요. 그럼 V2는 이제 우리가 저 비율을 써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2는 N, V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N은 N1분의 N2. 프라이머리 쪽에 감겨있는 턴수 분의 세컨더리에 감겨있는 턴수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두 번째 왼쪽에 P1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전압비니까 오른쪽에도 P2가 걸리는데 조 전력은 P1과 P2는 동일하겠죠. 왜? P1T, P2T 각각 뭐예요? 에너지니까. 당연히 이상적인 거니까 에너지가 다 넘어가니까 왼쪽에서 쓰는 전력과 오른쪽에서 쓰는 전력은 똑같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똑같다 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는 V 곱하기 I잖아. 얘도 V 곱하기 I잖아. 내가 전력을 그 전압값을 높이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얘가 어떤 하나의 상수라고 해봅시다. 상수인데 P2도 요 V가 요 V를 높이면은 요 I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볼테이지가 이렇게 N 곱하기 V1이 됐으면은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N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을 보고 다시 봐봅시다. 여기서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앞에서 했던 식에서 그냥 유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보셔도 되는데 더 헷갈릴 거예요 아마. 자, V1과 V2의 관계는 V2는 V1 곱하기 N입니다. V1은 N분의 V2가 되겠죠. 같은 얘기로. 또 I2는 N분의 1 I1이 될 거고 같은 이야기로 I1은 N 곱하기 I2가 될 겁니다. 맞죠? 네. 그죠? 요 네. 전선수의 비율을 갖고 우리가 전압값과 전력값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향하는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임피던스 구해볼게요. 자, 얘를 구하려면은 결국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일로 지나가는 커런트와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 갖고 하면은 여기서 지나는 임피던스가 구해지죠. 그죠? 네. 저 임피던스는 뭐예요? I분의 V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번 그쪽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임피던스는 조금 똑같이 쓰게 되면은 I1분의 V1이 되겠네요. 그쵸? 네. 맞죠? 네. 그렇지 않나요? 자, 얘가 되면은 요 왼쪽 1번에 합시다. 자, 얘는 여기서 나왔던 걸 그대로 갖다 써봅시다.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오른쪽에서 본다고 치면은 V2는 Z, 우리가 로드로 하나 봅시다. 얘를 Z라고 할게요. ZL의 I2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이거 이제 다 원으로 바꿔보게. 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N, V1이죠. ZL의 I2는 뭐가 돼요? N분의 1, I1이죠. 요거 그대로 써였잖아요. 여기 내려올 때. 그쵸? 네. 따라서 I1분의 V1은 뭐가 된다는 소리 결국에? N 제곱분의 ZL이 된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이쪽을 바라보는 그 등가 임피던스는 그러니까 여기 로드에 걸려 있는 임피던스를 n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알겠죠? 맞죠? 교수님, 응? 이게 모두 결합 계수가 1일 때만인가요? 아니면 네. 다른 때도 상관없나요? 결합 계수가 1일 때만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교수님, 우리가 이상적일 때, 즉 다시 말해서 방금 말한 대로 K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교수님, 그 ZL이 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오른쪽, 임피던스로? 오른쪽. 여기. 자, 그리고 우리가 그 K는 1,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상적인 이상적인 변압비는 아래다가 아이디얼이라는 거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제 잘 쓰지 않고요. 여기 안에 있는 모양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가운데 두 줄 가 있죠. 그쵸? 이 모양, 이거. 네. 이게 아무 말 안 해도 얘는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이상적인 결합이다. 혹은 K는 1이다. 혹은 M은 L1, L2다. 뭐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요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가 무슨 표시냐? 얘는 이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자, 문제 한번 봐봅시다. 문제 하나 풀고 간단하게 얼른 이 개념을 스톱 합시다. 자,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는데 가운데 두 줄 가 있죠. 그렇죠? 네. 두 줄 가 있다라는 거는 얘는 이상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소리고, 이번에는 앞에서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표현되네요. 1대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턴수의 비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n은 뭐가 돼요? n은 왼쪽에 있는 거 프라이머리 쪽의 턴수 분의 세컨더리 쪽에 있는 턴수니까 n은 10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을 일단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쳐봅시다.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는 여기다가 50V RMS를 걸렸을 때 여기로 얼마만큼 흘러가는가가 궁금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를 Z1이라고 할게요. 100 플러스 Z1분의 50V RMS가 I1이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Z1이 그럼 뭔지 알아야겠네? 그죠? 이쪽으로 바라보는 Z1 아까 뭐라고 했죠? 얘는 N제곱분의 R의 로드라고 했잖아요. 얘는 얼마? 10의 제곱분의 R로드 10kg니까 토탈 하면은 100이 나올 겁니다. 맞죠? 네. 그럼 V1은 뭐가 돼요? V1은? 그럼 V1은 100 더하기 Z1분의 Z1의 50
볼트 루트 민 스퀘어. 값이 되니까 얘는 100이죠. 얘도 100이니까 딱 반통 나겠네. V1은 그래서 얼마? 얼마가 돼요? 25 볼트 루트 민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V2를 구할 수 있네요. V2는 뭐가 돼요? V1에 비해서 얼마 곱해져요? N 곱하기 V1이니까 10 곱하기 V1 따라서 250 볼트 RMS가 될 겁니다. 그쵸? 맞죠? 네. 자, 250 RMS.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10K에서 얼마만큼 평균 전력이 구하지나 봤더니 우리가 배운 거로는 2분의 1 VI 혹은 VRMS, IRMS가 뭐였죠? 평균 전력이었죠? 우리는 지금 다 루트맨 스퀘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 루트맨 스퀘어니까 오른쪽 씁시다. 자, 이거랑 같은 건 또 뭐가 돼요? Z분의 VRMS의 제곱도 역시 평균 전력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Z 얼마? 10kg 분의 250의 제곱. 이게 뭐가 된다? 얘가 6.25W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자, I 값을 구해봅시다. I로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1로 지나는 I는 어떻게 될까요? 얘 100옴, 그 다음에 이쪽 임피던스 100옴이니까 어떻게 돼요? 200옴분의 50 볼트 RMS. 이게 I RMS 값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200번 50이니까 I RMS는 1번 얘는 4분의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유도되는 건 어떻게 돼요? I2의 RMS는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뭐랬죠? I2는 n분의 1 I1이죠. 이거죠. 맞죠? 10이니까 I2의 RMS 값은 40분의 1이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네. 그러면 그럼 얘가 소모하는 거는 40분의 1의 제곱에 10kg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네. 이때도 역시 6.25W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눈썰미 갖는 친구는 여기 위에 갖고 아래 갔네? 그러면은 이렇게 붙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I는 실제로는 이렇게 흐르긴 하겠구나 정도 눈썰미로 좀 봐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소모한 거라고 했으니까 저항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소모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소모하나 소모하는 전력값은 사실 똑같겠죠. 절대치는. 맞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봐보세요. 뭐 어느 중 하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저기다가 로드 10K짜리를 붙이게 되면 경우보다
거기서는 평균 전력이 6.25W를 소모를 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도대체 왜 뭐 n 턴수가 있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앞에서 뭐 전 반대편에 종속전 한번 붙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뭐지? 왜 뭔가 저 반대편을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왜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냥 얘는 변압기예요. 그냥 변압기. 이건 시스템입니다. 어떤 그냥 변압기지만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V 값을 걸어주고 이쪽으로 I가 흐른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난 V out은 뭐래요? N V in. 얘가 in 이 되는 거고 I out은 뭐예요? n분의 1 I의 in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값 여기가 이렇게 입력 임피던스가 되겠죠? 입력 임피던스가 됐을 때 이 입력 임피던스가 n제곱분의 1 여기 오른쪽에 걸리는 임피던스에 여기 된다. 바라보는 쪽에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n을 통해서 권선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 수비, 권선비, 턴 레이시오 뭐 다양하게 부르지만은 어쨌든 왼쪽에 프라이머 쪽에 턴한 개수 분의 세컨더리의 턴한 개수만큼만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요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입력값 대비 출력값을 간단하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였죠?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안에 뭐 어떻게 생기든 뭐가 뭐 전류가 있든 전압이 있든 다 필요 없이 이 뒷단에서 바라볼 때 뭐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분행 전압과 태분행 임피던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는 이 회로를 갖다가 태분행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 겁니다. 태분행으로. 재밌겠죠? 괜찮을까? 자, 얘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면은 오른쪽 일단 없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태분행을 변환시킬 거냐면은 여기서 이만큼을 자를 거예요. 앞에서 어디서 자른 거예요? 이만큼을 잘라서 이만큼만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태분행 변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죠? 자, 태분행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오픈 서킷이고 ZTH 얘는 VTH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요만큼만 일단 잘라 봅시다. 여기서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이거를 잘라 보면은 어디가 돼요? 바로 아래 것처럼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I1과 I2의 비율을 한번 봐봅시다. 자, I1과 I2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I1은
n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요쪽 지금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I2는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I1은 얼마가 돼요? I1도 0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V1은 뭐가 되는 거예요? V1은 VS1과 동일해지겠네. 1로 지나가는 전류값이 없으니까 얘에 의해서 볼테이지가 떨어지는 현상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V1은 VS1과 같아질 겁니다. 맞죠? 그렇죠? 왜 I1이 0인가요? 여기를 오른쪽으로 끊어놨으니까 I2가 0이잖아요. I1도 0이죠. 여러분 탭은행 할 때 오픈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걸리는 전압과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구하지 않았나요? 탭은행 구하는 게 조금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탭은행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여기에 원래 로드가 붙어 있었는데 얘를 띄워버려요. 오픈 상태를 만듭니다. 오픈 상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똑같아요? VTH랑 똑같죠. 오픈이니까 여기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임피던스에 의한 볼테이지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V는 IR, V는 IZ니까. 그래서 오픈이 됐으면 여기는 볼테이지가 이거랑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다 오픈 시켜놓고 거기 있는 건 재면은 뭐랑 똑같다? VTH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두 개가 오픈이 되었어요. 오픈이 되었는데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전류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루프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고 I1은 거기에 N수를 B라고 하는데 얘도 역시 똑같이 0이 나오니까 역시 얘에 의해서 볼테이지의 변화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V1은 여기 왼쪽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죠? 네, V2는 뭐가 돼요? N, V1이 했으니까. 그럼 VOC는 뭐가 나온다? VOC는 V2고 얘는 얼마? N 곱하기 VS1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탭은행으로 만들고자 할 때 얘는 NVS1이 되는구나. 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교수님, 음, 그 I1은 NI2니까 그래서 음. 0인 거는 알겠는데요. 음. 근데 저기 왼쪽 회로에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오픈이 안 돼 있고 전화번이 있는데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게 왼쪽에 네. 일단 수학식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는 해. 그런가요?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묶어버렸잖아. 네. 그 이상적인 결합을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엄밀히 말한다면은 여기가 전류가 흐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유도돼서 에너지가 넘어가 있는 도중이 아니잖아. 근데 결합은 네. 이상적으로 결합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쪽도 전류가 없구나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전압만 걸렸고 전류는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태분행 회로에
테분의 볼테이지 소스는 n 곱하기 v1 s1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테분의 회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어떻게 구했죠? 얘 그냥 띄워버리고 이 값을 정해서 양쪽에다 갖다가 측정했었죠. 그죠? 소스 다 없애버리고. 맞죠? 네. 근데 얘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잖아요? 얘는 뭐라고? n제곱에 z1이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너는 n제곱에 z1 되겠네.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가 아까 앞에서 그랬을 때 n제곱에 z1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구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랑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회로는 우리가 태브닝으로 변신을 시키고 나면은 이런 모양으로 변신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어떤 새로운 서킷 이쪽 빼먹었었죠. 이걸 하나 더 붙이고 나면은 태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님, 응? 죄송한데 혹시 n제곱 z1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요거는 앞에서 지웠나? 여기서 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네, I1분의 V1 V1 하다 보면 이게 Z1이고 이게 N제곱분의 1 ZL로 표현이 되니까 요 N제곱 됐나? 네. 그래서 이렇게 태분화 된 걸 갖다가 한번 문제를 좀 봐볼게요. 자, 문제를 봐보는데 일단은 문제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두 줄 가 있죠. 이상적인 경우 K가 1인 상태예요. 1인 상태고 권선비는 1대2입니다. 따라서 N은 2가 돼요. 권선비. N은 2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 여기서 이만큼을 갖다가 태분행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태분행 시 뭐가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회로가 된다는 소리죠. 그쵸? 자, 오른쪽 끊어 먹습니다. 잘라요, 여기. 자르고 나면은 여기는 뭐가 걸려요? 얘는 VTH는 V 오픈 서킷과 똑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쵸? 맞죠? 네. 자, 이 태분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VTH는 뭐가 나온다? N 곱하기 VS1이니까 N 곱하기 12의 0도. N은 2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 24의 0도짜리 소스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Z 값이 태분행의 ZTH랑 똑같으니까 ZTH는 ZL이면서 N제곱이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4 빼기 J 3이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이 회로는 되게 쉽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24 정도. 그 다음에 얘는 16 빼기 J12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붙는 거죠. 거기에
하나로 씁시다. 직렬이니까. 12야 2야 12지. 12 더하기 j4가 되고 이렇게 붙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뭔가 되게 회로를 해석할 때 뭔가 되게 쉬워지지 않나요? 네. 뭔가 뭐 변할게 막 생각하고 힘들게 뭐 따지고 할 거 없이 뭔가 되게 쉬워졌죠? 네. 그쵸?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1일까요? 2일까요? 교수님, 저 ZTH가 저게 맞나요? N2, 2, 4, 16 빼기 J12 맞지 않나? 4분의 1 아니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얘가 로드 쪽이죠. 얘가 프라이머리 쪽이고 n 제곱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V1일까요? V2일까요? 자, V1? V2? 어느 거예요? V2요. V2가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 V1을 하고 싶어요. V1을 저기다가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는 V2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얘 있고 그냥 임피던스를 변환됐으니까 V2는 쉽게 짜잔하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맞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V1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V1 구할 수 없죠? 그쵸? 그럼 V1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를 갖다가 태분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번엔 V1이죠. 아까는 이렇게 묶었으니까 이때 나오는 아웃풋이 V2가 됐었고. 그죠? 따라서 내가 태분행으로 바꾸고 있는 이 지점에 나가는 여기 있는 값이 여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V1이 지금 사라졌죠? 여기서. 맞죠? 여기도 역시 V1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V2 구하고 n분의 1 하면 V1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는 V1이 아닌 V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태만한 회로에서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 V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교수님, 응? 혹시 변압기는 실제로 그 사이가 오픈된 상태인 거죠? 변압기는 실제로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심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게 회로상에 그 변압기의 앞단이랑 뒷단 회로가 서로 그 숏돼 있는 게 아니라 오픈돼 있는 거 아닌가요? 회로 간의 연결이. 이쪽에다가 내가 V1을 걸어뒀을 때는 오픈 상태에서는 그쵸? 이쪽 오픈 상태로 놓고 계산을 하겠죠. 그 혹시 그 변압기를 기준으로 음, 그 앞에 회로랑 뒤에 회로에 그러니까 뒤에 회로에 그라운드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앞에 회로에만 그라운드가 있으면 뒤에 회로에는 그라운드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앞에 회로에만 그라운드 처리를 안 해주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시스템 있죠. 큰 시스템들의 전기적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이 변압기를 많이 써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으면 만지자마자 한 방에 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걸 쓰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전력 변환 회로 같은 거 배울 거예요. 좀 3학년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안전성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없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0이 끝났습니다. 챕터 10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레포트가 나가겠죠. 그쵸? 자, 레포트 번호 써줄게요. 자, 1번. 모든 예제, 그 다음에 플러스 학습평가. 을 레포트에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달아두시고 2번 연습 문제 1번, 4번, 8번, 13번, 18번, 20번, 22번, 2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인터넷에 떠도는 솔루션으로 코드를 베껴 쓰거나 하면은 저번과 똑같이 가차 없이 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밖에 안 되니까 집중해서 푸시기 바랄게요. 제발 컨닝 좀 하지 마. 다 갖고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질문 있어요? 혹시 그 언제까지인가요? 일주일 뒤 오늘까지입니다. 점수는 그 지난 시험이나 점수는 혹시 채점을 하고 지지해 있어요. 주시는- 근데 지금 11월 달에 학교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엄청나게 바빠요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보여줄 건데 뭐 저마도 잘 푼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땐. 자, 또 질문.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랑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끊어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까지 한 거를 좀 복습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그널 관점에서 필터 뭐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다른 느낌이 나니까 어쨌든 전력 관련된 것들은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들은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